변화를 주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시다고요? 어린이 책 쪽으로? 그렇죠. 사실은 소설책 내면서 저희가 1988년인가요? 8년도 전국에서 그해 베스트셀러 1위를 하게 됐습니다. 아, 네. 소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꼬마 철학자라는 책인데. 네. 읽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 책이 88년도 전국 1위도 했던 그런 와. 책인데요. 그 해에 또 88년도에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꼭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이 애가 뭘 하는지 이런 걸 늘 지켜본 건 아닌데 우연히 이제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방학 때는 학교에서 그 아이들한테 과제물도 주고 이 책은 읽으라고 네, 하는데 그렇죠. 가져온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출판을 하니까 네. 무슨 책인가 봤더니 좀 놀랄 만한 책들이었죠. 아마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당시에 방공서적이라고 네. 해가지고 책 주인공이 사람인데 머리에 뿔이 있는 그런 네. 그림들, 사파들이 있고 예. 정말 지금의 북측을 묘사를 하는 게 거의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 정도의 방공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그 출판사가 어딘가 처음에 이제 학교에 항의를 했죠. 예. 이런 책을 아이들한테 주면 어떻게 하냐고. 예.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. 어머니회에서 책을 골라주는데 어머니회에서 골라주면 그 출판사 책을 판 데에서 일부를 책대금을 그 모임에 주고 그 모임을 또 활동비로도 쓰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그 어머니회에 또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자기들도 잘 모르는 일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결국 여러 군데를 제가 항의차 나중에는 이제 출판사까지 전화 주소 가봤더니 없어요. 또 그런 출판사. 그런 식으로 그 아이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책들을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. 아빠가 책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내 아이에게 읽을 책 하나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. 예. 그런 생각으로 어린이 책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니까 주변에서 그 당시 이제 아무래도 우리 산하출판사가 주변에서도 이제 뭐 인문사회과학을 하던 출판사고 괜찮은 출판사라는 그런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지 예. 주변에 당시에 이제 그 좋은 어린이 책을 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저하고 만났습니다. 근데 예. 그분들도 아주 좋은 분들이죠. 이우덕 선생도 있었고 권정생 선생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현주 목사, 예. 윤기현 선생, 또 책 읽기 운동하는 조원래 선생 이런 분들이 저희하고 만나서 그러면 산하에서 한번 책을 만들어 보겠다. 그래서 어린이 책을 이제 기획 기간을 한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책을 냈는데 첫 책이 이제 뭐냐면 참나무 선생님이라는 책입니다. 참나무 당시에 선생님. 이제 전교조가 막 태동할 때인데 예. 그러니까 그 인문사회과학 책을 못 내게 되니까 아이들 책을 내면서 아이들에게 그 세상을 알게 하자. 아이들이 뭐 꿈과 희망만 주는 그런 책 봐서 뭐 그런 책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 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산하 어린이 시리즈인데 산하 어린이는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현실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끼리는 애들이 읽는 사회과학 서적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제가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드라마틱하게 이제 따님 때문에 따님이 좀 좋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저는 어린이 창작물을 내기 시작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따님이 저랑 좀 비슷한 연배신 것 같아요.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뭐 반공 포스터, 반공 웅변 그래갖고 그렇죠. 실제로 아이들에게 그런 북한 사람들을 희화하거나 못된 도깨비로 묘사하는 그림들이 수상을 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거든요. 그런 사회에 대한 어떤 변화를 아이들의 서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으로 좀 승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. 그렇죠. 그 부모들 누군지 모르지만 조금 그 힘든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을 아이들이 제대로 평가했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. 세상을 좀 알게 하자는.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창작 동화도 그런 식의 창작 동화를 많이 냈고 이제 그런 그 갈래별로 책들을 만들었는데 예. 그런 겁니다. 아이들이 우리 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.
네, 인사이드 스토리 숨은 비화를 들어보는 시간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그 사나이에서 나온 어린이 시리즈 중에 전태일 열사에 관한 책이 있어요. 네, 뭐 너무나 뭐 교훈적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겠지만 그래도 뒷부분에 이제 분신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니까 좀 주변에서 좀 말리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뭐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? 정말 그 장시를 정확하게 마치 옆에서 보신 것 같네요. 아, 네. 이제 그때는 제가 그러니까 창작 동화 이렇게 한 가지로만 아니고 역사 이야기, 인물 이야기 갈래를 나눌 때인데 인물 이야기 중에서 누구를 하면 첫 책이니까 인물에 그게 하나 어린이 7번인가 그럴 겁니다. 네. 근데 인물로는 첫 책이어서 누구를 하면 좋을까 하고 주변 얘기를 하다가 전태일 열사 괜찮겠다. 근데 이제 주변에서 걱정을 좀 했죠. 네. 그 책이 또 그 만들었다가 이삭 때처럼 또 산화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. 근데 이제 아이들 그건 이제 그 작가가 인물 이야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런 것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다 해가지고 사실은 책을 냈는데 인물 이야기 첫 책으로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그 작가회 자실에서 있는 그 아주 진보적인 작가까지도 저한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이건 네네. 그 외부에 무슨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이런 그쵸. 책을 읽어서 과연 괜찮을까 예. 분신인데 그래서 처음에 그냥 그대로 책을 만들어서 내다가 그렇다면 그 분신을 했기 때문에 생명을 가볍게 여긴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생명이 귀한 거다 이런 걸 또 그러면 전태일 그 책과 또 대비되는 책을 하나 내자 해서 낸 책이 이제 생명이 들리는 이야기라는 네. 당시 이제 유기철이라는 작가가 쓴 건데 그런 책을 또 냈습니다. 예. 그 책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못 보지만 당시 보면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아요. 그리고 병아리를 사가지고 가서 키우죠, 집에서 키우면 좋은데 잘 죽어요. 예, 전 아파트 기억이 납니다. 한 5층, 10층에서 시합을 합니다. 떨어져서 세상에. 사나 죽나. 그러니까 아니 물론 그런 게 뭐 일상적이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당시 언론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좀 좋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식의 기사도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그걸 그 유기철 작가가 이제 극화해가지고 그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걸 그 책 다시 다른 단행본으로 만들었는데요. 그게 이제 전태일 열사를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주변의 걱정 때문에 그랬습니다만은 그 전태일 열사의 책을 지금도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.